그 팜토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설립하게 된 동기가 원래 저희는 이제 여행이 메인이 아니라 원래는 기업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여행이 메인이 아니셨어요? 기업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서비스 중에 이제 여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행 팀을 세팅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고객 회원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 저희 주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블랙야크라든가 뭐 이런 멤버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여러 서비스를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 뭐 편의 서비스, 뭐 이런 이제 뭐 KTI인데 뭐 멤버십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를 세팅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에 여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팜토를 이제 만든 거죠, 저희가. 그럼 몇 년도에 설립하셨어요? 그게 2003년도입니다, 저희가. 2003년이면 네. 벌써 지금 그렇죠. 23년이 지난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창업하신 지 벌써 네, 23년째? 네. 팜토라는 이 의미는 뭔가요, 대표님? 그게 이제 팜이 이제 남들이 보면 농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제 내 손 안에 여행이란 뜻이 있어요. 팜이 내 손 안에란 뜻이 있어요. 이게 어디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뜻에 이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농장 또는 내 손 안에란 뜻이 있어요. 팜이란 뜻이 PAM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팜 투어잖아요. 내 손 안에 여행.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그냥 모든 걸 다 내가 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은 얼마나 가보셨을까 궁금해요. 그 리조트들을. 허니문 호텔들은 거의 다 가봤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판매하는 호텔들의 거의 30% 이상을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제가 직접. 직접 가보셨던 이유 좀 여쭤봐도 돼요? 일단은 호텔을 봐야 하니까요. 일단은 이게 뭐 현지 로컬 파트너들도 있지만 그분들 얘기만 듣고는 제가 그거를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상품을 만든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이제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그럼 직접 다 제가, 대표님께서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저희가 매년 인스펙션을 보내요, 저희가 호텔을. 매년. 네. 그래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호텔을 선택을 하면 저희 직원들을 직접 방문을 하게 돼서 체험하고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허니문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팜투어의 좀 자랑거리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팜투어가 허니문 이 여행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나 일단 회사의 자랑거리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경력 직원을 뽑은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있는 임원들 그리고 이제 팀장들이 다 신입 때부터 들어온 직원들이에요. 현재 계신 분들.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경력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신입 때부터 처음부터 다 같이 이 회사와 함께 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너무 잘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뭐 저를 너무 잘 알고 저도 직원들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착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보다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다 창립 멤버? 네, 그렇죠. 거의 창립 멤버고요. 이제 위에 그 팀장들 이상은 다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다 신입 때부터 들어온 직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팜토를 200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적으로 허니문에 이제 진짜 매진한 거는 2010년도예요. 진짜 매진하기 시작한 네네, 허니문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사업도 끝나면서 이제 저희가 허니문 팀이 있긴 있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있었지만 그때는 뭐 네일 투어, 뭐 레드캡 그리고 뭐 하나 또 모 투어 거의 다 허니문 노트까지 그 큰 회사들이 거의 허니문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허니문을 조그맣게 하는데 좀 소외돼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었고 여러 면에 홀대받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허니문에 내가 한번 뛰어들겠다 해서 진짜 뛰어든 게 2010년도고요. 딱 2년 만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꼴찌에서 1등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허니문 내에서 제일 판매 1등이죠. 허니문 실적이 나오나요? 다? 거의 우리 시장에는 거의 다 알아요.
아, 예예예. 연간 이제 몇 명을 했다. 예, 몇 쌍을 한 게 나오니까 거의 2만 쌍 정도 저희가 2012년부터 2만 쌍 가까이 했거든요. 1년에. 2만 쌍이요? 예. 그러다 그럼 보니까 4만 명이잖아요. 인원 그렇죠. 빼면 4만 그렇죠. 명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한 15% 정도 그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전체 허니문 시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은 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15만 정도가 이제 신혼여행을 간다고 봐요. 그 중에서 5만 명은 저는 OTA로 간다고 보고요. 뭐 아고다, 익스피리어. 그 나머지 10만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니문 박람회를 네네. 네, 본사에서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도 네.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이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람회요? 네. 그때 2010년도부터 했죠. 그때부터 바로 박람회. 실은 이제 그때는 2014년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에 의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모든 허니문이 직접 행사를 하는 데가 없었어요. 다 웨딩 박람회 참가비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는 이제 여러 컨설팅을 거래하는 것보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컨설팅 그때 이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웨딩앤이라고 거기를 저희가 한 군데 거래했었어요. 거래했었는데 그분들이 2014년도에 여행사를 직접 차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고민이 생겼죠. 직원은 한 80명 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컨설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딱 끊기니까 그때가 저희 회사의 첫째 위기였어요. 실은 모든 여행사가 팜터가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컨설팅에 의존했는데 그 컨설팅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거래가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저도 다른 컨설팅을 거래하기에는 이 80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왜 웨딩 박람회를 왜 웨딩 컨설팅만 하지? 왜 팜터가 여행사는 왜 직접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호텔을 1년 계약을 해서 제가 허니문 직거래 박람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렉트로. 그때가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이 허니문의 특성상 허니문은 전체 예약의 70%가 다 방문 상담에서 계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일단 허니문이 직접 듣지 않으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중요하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손님들이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예약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박람회라는 거를 이제 이름을 빌렸지만 실은 다른 여행사는 이제 호텔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무실에서 16군데 지점 사무실에서 박람회를 매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문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다가는 제가 이제 매주 박람회 하니까 이런 혜택을 이런 프로모션을 달라 해가지고 매주 이제 프로모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참 특이한 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신뢰도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비 허니무너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네네.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효과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효과 좋죠. 만족도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곳을 보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니문들은 그 지역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허니문은 가시면 만족도가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뭐 1%가 그냥 보통이고 그냥 거의 컴플레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호텔에 대한 컴플레인은. 왜냐면 호텔을 보고 가는데 호텔에 대한 확인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 조그만 호텔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검증된 호텔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신혼여행을 보내는 게 저희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이분들이 잘 갔다 와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오프라인 여행사 같지만 실제 온라인 여행사예요. 손님들이 갔다 와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내용이 후기가 있으면 조금 그 상품을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상품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를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경쟁사는 OTA예요. 아고다. 그러니까 허니문 자체가 이미 패키지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저희도 미팅, 샌딩, 그리고 그 다음에 호텔. 거의 이 정도 상품이에요. 거의 다. 뭐 칸쿤이든 하와이든 다 이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OTA하고 이제 거의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싸야고요. 그러니까 호텔하고도 일단 경쟁력에서 일단 OTA보다 싸야고요. 또 포함 사항도
OTA는 보통 조식 포함인데 저희는 뭐 플로팅이 들어가든 스파가 들어가든 뭐 이런 애프터티가 들어가든 이런 걸 좀 포함 사항을 좀 더 좀 베네핏을 좀 많이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런 컴플레인이 호텔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족도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후기로 이제 올려놓는 거고요. 그럼 후기가 왜 있잖아. 팜투어가 제일 많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팜투어를 이용하셨던 고객들. 네. 우리 이제 만약에 23년 전 고객이라면 지금 이제 아마 40대 중후반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피터들을 위한 지금 프로그램이 뭐 이제 웨딩이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그보다 또 무서운 게 이제 OTA 시장이 커지는 거죠. 허니문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여행사보다 오히려 아고다나 익스피디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손님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런 OTA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웨딩 시장의 감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리허니문. 예, 갔다 온 손님들을 다시 뭐 30주년, 40주년을 허니문처럼 다녀오자. 이런 이제 상품의 이제 홍보를 준비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행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국 가면 이제 외국 분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좋은 호텔 가고도 외국 그 매니저들이 그래요. 아니 왜 호텔 매니저들이 왜 한국 사람 안 보여? 호텔에? 왜냐면 전부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휴식 여행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은 와서 호텔 부대 시설 즐기고 먹고 수영하고 이런 이제 컨셉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집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호텔이 일단 집중이 되고요. 호텔을 위한 여행, 호텔에서 쉴 수 있는 여행 그런 거에 저희는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대표님 지금 국가별로 따진다면 몇 개국 정도를 허니문 이게 허니문이 이제 패키지와 다른 게 진짜 아쉬운 게요. 나라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허니문 지역. 아 줄어요? 예, 왜냐하면 항공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제일 잘 되는 지역은 항공이 그만큼 많이 뜨는 지역이거든요.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일단 비행기가 싸고 많이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피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이셜, 타히티 이런 쪽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까 편수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니문의 특성에 맞는 지역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나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칸쿤. 칸쿤이 이제 획기적이었죠.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 12개 연합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희 직원들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그때 12개 연합사인데 저희가 절반을 팔고 있었어요. 팜터가 거의 절반을 이제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상품이고요. 왜냐면 허니문들이 진짜 좋아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리셔스. 모리셔스 이제 그 지금 말하는 지역이 추가된 지역들이에요. 근데 다 16시간 이상 먼 데입니다. 근데 그 호텔들이 여태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왔다는 거는 그 지역에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더 허니문이 늘어난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항공 문제인 것 같아요. 항공이 일단 저렴해야 하고 또 편수가 맞아야 하고 직항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가 있거든요. 허니문에서 가장 럭셔리라고 한다고 하면 어디를 소개하시거나 추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공도 비즈니스 클래스, 뭐 비즈니스랑 퍼스트를 원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일단은 요금 가장 비싼 데는 몰디브죠. 몰디브가 예, 몰디브가 가장 비싸고요. 일단 호텔비로서도 비싸고 항공료도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실로 본다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객실은 발리에 있다고 봐요. 예, 발리는 지금 그 독점 계약된 업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저희가 전체 발리 허니문에서 70%는 저희가 다 독점 지고 있을걸요. 진짜요? 예, GSA 또는 단독 호텔도 한 10개 되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단독 독점 요금도 거의 뭐 한 20개 가까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6,000쌍, 6,000명, 6,000쌍, 6,000 커플을 하고 있어요. 발리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저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가 이제 칸쿤도 제가 비중이 크지만 발리도 굉장히 지금 근데 뭐 발리도 뭐 독점 노선이었어가지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항공이 지금 늘어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항공 요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꽤 비싼 편 아닌가요? 그래서 허니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래서 태국 같은데 아까 이제 베트남 다낭이라든가 일본은 허니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허니문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데는 안 가요. 근데 발리는 항공료가 일단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여행 패키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패키지가 없습니다. 거의 다 개별 여행이지. 그러다 보니까 허니문들이 선호를 좀 하는 거죠. 이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패키지가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허니문 시장에서 1위 여행 기업으로 올라서셔서 앞으로 미래도 중요한데 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딩 시장이 이제 줄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허니문이 준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게 30%가 줄지 40%가 줄지 그리고 허니문 업계도 많이 줄 겁니다. 아마 이제 여행사들도.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허니문.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온 분들이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유여행인데 호텔에 쉴 수 있는 자유여행. 그러니까 좋은 호텔, 럭셔리 호텔, 그걸 좋은 가격에 손님한테 제공해서 좀 자유여행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일반 OTA에서 파는 그런 저가 호텔이 아니라 조금 더 허니문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을 그런 시장이 온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좋은 호텔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행 패턴이 바뀔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다는 이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허니문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타사 패키지 회사보다 강점이 이제 럭셔리 호텔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0불, 200불짜리 팔아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승산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허니문이 파는 그런 호텔들을 일반인도 갈 수 있게끔 좀 더 저렴하게 이런 경우죠. 이제 허니문 같은 경우는 뭐 리조트 2박에 풀빌라 3박인데 저 같은 경우는 풀빌라 체험하기 위해서 리조트 3박에 풀빌라 1박. 그래서 뭐 레이 체크아웃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가격을 줄이고 풀빌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을 좀 일반인들 다녀올 수 있는 가격에 맞춘 그런 상품을 좀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위는 어디입니까? 허니문 지금 발리입니다. 발리 2등 몰디브, 2등 몰디브, 3위 칸쿤, 칸쿤, 네 4위 유럽, 유럽. 예 5위가 하와이입니다. 유럽도 그러면 국가로 나누면 어떻게? 지금 제일 많이 간다고 요즘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예, 그게 이제 이유는 이제 환율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금 추세가 작년부터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태리 일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동유럽. 그래서 주로 서유럽, 그 다음에 스페인, 이쪽 동유럽, 요 세 가지 지역이 허니문의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시면서 보면 상담들이 상담에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죠. 네네. 다 정식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 여기 오신 분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말 근무한 친구들이 이제 주중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쉬는 겁니다. 순환으로 순환입니다.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주말에 매출의 거의 70% 이상을 주말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약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친구들의 노하우는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패키지 회사에서 2년 3년 하고 우리 회사 와도 거의 신입사원을 저희가 받아요. 그 정도.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패키지에서는 뭐 홈쇼핑에 설명한 거 아니면 일정표를 보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 지역을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패키지는 뭐 유럽 지역이 있고 뭐 태국 지역이 있고 뭐 이제 뭐 남태평양 지역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허니문은 몰디브 상담하다 유럽 상담한다면 담당자를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을 상담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고 그러면 예. 팀장급들 상담 주말에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모든 예, 지역의 예. 거에 대한 전 정보를 지역을- 다 갖고 계시다는 네. 얘기네. 전 지역을 상담을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손님들이 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숙소라고 그랬잖아요. 숙소를 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당 숙소가 5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숙소를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레이닝이 되게 거의 1년 걸립니다. 1년 트레이닝. 그 정도의 예. 상담을 원활하게 하려면 예, 1년 트레이닝 정도. 1년 정도 돼야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투자가 되게 많습니다. 신입들을 뽑아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일반 패키지 회사보다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에도 인스펙션을 이제 매년 보냅니다. 보내서 경험을 해야 직접 봐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게 호텔을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갖고 하지 않고 현장 네, 교육까지가 그렇죠. 겸해서 되게 같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예,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뭐 칸쿤이라든가 모리셔스라든가 이런 지역은 다녀오지 않으면 솔직히 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방문 이제 인스펙션을 해야만 이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제 온라인하고 이제 플랫폼 사업하고 네. 이제 AI까지 뭐 장착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의 팜투어가 갖고 있는 전략 같은 거 예, 또는 예. 그런 접목을 하셔서 비즈니스에 같이 녹여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첫째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이제 온라인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이제 없는 거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항공권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항공이 변경되면 대처 방안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갑자기 뭐 어떤 사유에서 항공이 지연이 돼서 다음 비행기를 못 한다. 그럼 대처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메일로 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투입되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는 거.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OT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죠, 상품이. 그러려면 호텔과 더 다퉈야 하고요. 더 좋은 역을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서비스고요. 사람에 대한 서비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허니문은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네네. 배상보험이나 사고가 났을 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의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상보증보험 20억 가입을 해놨거든요. 얼마요? 20억이요. 예. 20억이라는 예, 게 예.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있고 배상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은 이제 회사가 부도 났을 때 보상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배상보험은 사고 났을 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거 외에 배상보험을 들어서 이제 뭐 최소한 뭐 10억 이상 보상할 수 있는 거. 그걸 양쪽으로 다 10억, 10억씩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타사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허니문이고 평생 한 번인데 지금 조그만 여행사도 저희가 이제 큰 회사가 없었어요. 허니문 여행사가. 근데 전문 여행사는. 근데 저희 회사가 생기면서 진짜 많은 회사가 많이 문을 닫았고 저희가 허니문 시작하면서도 진짜 거의 100개 가까이 아마 허니문이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생기고 또 닫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상보증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팜투를 찾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규모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3년 동안 그래도 한결같았고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는 것 같고요. 또 직접 손님들이 뭐 웨딩 박람회 호텔 가서 참가하는 것보다 직접 사무실 와서 사무실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신뢰를 얻는 것 같고요. 크레딧.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네. 지금 뒤에 네네. 무슨 지금 뭐 상 받으신 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저 그러니까, 하나는 뭐 네. 1등 1등상만 뭐 받으신 건데 네네. 저 W는 발리 네네. 스미냑이죠? 네네. 스미냑 저 상패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사에 주는 상도 있고요. 뭐 소비자 평가상 이런 것도 뭐한 저희가 8번 받았거든요. 매년 받았었고 또 그거 외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호텔에서 가장 많은 판매상. 그게 제일 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럭셔리 최다 판매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럭셔리 최다 판매. 예, 재작년에. 그게 언제 예. 받으신 거죠? 그게 재작년에. 재작년에. 예. 그래서 그런 상도 받았고 아마
호텔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판매를 제일 많이 하면 저희가 이 상을 이제 주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호텔들이 저희 팜투어 같이 특별한 거는 다 10년 이상 된 호텔들입니다. 거의 거래 그러니까 이게 1년 1등 하는 건 쉽지만 10년 동안 계속 1등을 지키는 건 어렵거든요. 호텔도 저희를 배신을 안 하고 저희도 그러니까 배신한 건 요금을 지켜주고 베네핏을 주고 저희도 그 호텔을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거. 그게 이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도 거래처도 다 이제 모든 여행사 거래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래처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 푸켓도 하나, 뭐 웬만한 데는 뭐 발리 뭐 다 업체들 10년 이상 된 업체들이라 이제 호텔 파트너들이 다 10년 이상 되는 거의 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년 이렇게 이제 많은 판매를 했을 때 또 상을 저희한테 주시니까 그게 또 저는 또 저희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회사 지금 2003년도에 창업하셔서 연수로 보면 23년이에요. 예, 24년 됐죠. 예. 23년 동안 손꼽을 만한 기억이 추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아니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보람됐던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을 학단으로 했다 했잖아요. 수학여행. 그때 기억나는 게 상명대학교 과대표였어요. 수학과. 그 수학여행을 제가 인솔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7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7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아저씨 혹시 지금도 여행을 하시나요?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학생 맞죠? 하면서 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허니문 간다 허니문 해줄 수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7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찾았다는 거. 진짜 그때는 아마 최고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나는 여행을 해야겠다. 제가 여행을 시작한 것도 사람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저는 과도 법학과고 또 일도 건설업을 했어요. 제가 실은. 아버님이 건설해서 했는데 여행에 온 거는 너무 이제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뭐 상담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실무부터 시작하는 게 좋았고, 지금도 상담을 저 좋아해요. 예, 뭐 이제 상담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도 뭐 하라 그러면 좀 재밌게 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좋아요. 이 젊은 사람들 이제 시작이잖아요. 뭐 어떨 때는 서울대 출신을 만나서 저희 아이 상담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냐. 또 어떤 손님은 또 헬스 트레이닝 손님 한다고 살을 어떻게 빼야죠? 이거 갖고 상담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내가 또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7년 동안 자기 지인을 계속 여기를 데려온 거예요. 직접 부평 사시는 분인데 저를 통해서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7년 동안 애 큰 사진도 맨날 보내주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컸어요. 왜냐면 허니 베이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애기 큰 사진을 계속 보내면서, 그래서 이 허니문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처음 시작인데 그거를 우리가 첫 스타트를 해주는 거 같은 느낌? 교편 예. 선생님들 같은 그런. 예,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진짜 좋은 호텔 해주는 거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호텔, 가장 좋은 상품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만족감? 안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좀 가격이 비싸도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허니문 특성상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허니문을 시작하게 된 가장 1순위 만족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